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일요일 아침도 저와 함께 기관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목에 제가 늘 써놓죠. 그 타임라인 따라서 옮겨가시면 되겠고, 일단 저희 9월 1일 날 공식 개교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차기사 카페에 네이버에 그냥 차트기술사관학교라고 치셔도 괜찮고, 아니면 주소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공식 가이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우리 가족분들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종목은 써있지 않지만 종목들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볼 겁니다. 많이 보면서 지금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즉 아침에 모닝 브리핑 때마다 제가 이제 대략적인 흐름들을 설명을 해 드리죠. 지금 얘네들이 계속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계속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 금리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금리 이야기는 말로 하기 시작하면 정말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패스를 했고, 나중에 뭐 제가 뭐 글로 정리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뭐 저희 가족분들 새로 오신 분들 대상으로 글로 정리를 해드리든지 하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수는 조정을 받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수는 지금 일봉상의 120평을 닿아야지만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S&P 500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S&P 500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냐면, 다우나 나스닥은 좀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있고, S&P 500이 그나마 이제 가장 제너러스한 종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균형이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 기준으로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물론 지금도 이제 이유가 있는 위치에서 리바운드는 나왔습니다. 그쵸? 이런 어깨자리 밟고 이 어깨자리까지 올라온 거죠. 그쵸? 이런 흐름들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아무리 강한 종목이고 뭐 해도 어떻게 반드시 일봉상의 120평과 만날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평생 올라갈 종목 아니면 당연히 일봉상의 120평을 안 닿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강한 종목,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강한 종목의 가장 기본된 참돌이라고 해야 되나? 무조건 첫 번째 닿는 120평은 딛고 움직이고서 어떻게 여기를 잘 깨지 않고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첫 번째 120평은 딛고 반등해서 일목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기술이에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뭐다? 이 구간에 제대로 닿지도 않을 정도로, 오히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가까이 보시면 오히려 이 120평이 더 고개를 들어서 부러지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오히려 얘가 더 고개를 쉽게 얘기하면 쳐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어떤 시장이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내려온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올라온 걸 봐야지. 올라온 거에 비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과 다르게 이런 하락장악형의 패턴이 종종 자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 비해서는 매수의 강도가 약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약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시장이다. 그러니 뭐 120평을 닿지 않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움직일 바에야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1300 라인 같이 맞물릴 때 그때 딛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분명한 거는 아래 지지를 받았지만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죠. 22평을 이탈했다가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라고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아래에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막연하게 조정으로 보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되었거나 얘가 강한 이유는 지수가 강해서가 아니라, 미국 시장은 계속 종목들이 강합니다. 이거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파란색이 내려야지나 좀 보이지 지금 위에서 1위에서 한 30위, 40위 종목까지 가는데 하락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5종목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날만 특이한 일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하락 종목이 많은 날 엔비디아랑 테슬라랑 8%씩 올라왔죠. 그러니 종목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혹은 종목들 자체가 계속 지수를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페어한 시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 드리는 게 미국은 투자적 관점의 시장이고 한국 시장은 매매적 관점이라고 이야기 드리죠. 실제로 통계에서도 10년간의 이 가정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시장은 0. 몇 %였는데 미국 시장은 5. 몇 %인가 6. 몇 %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비단 최근 10년 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똑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을 아무리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슈팅 가격이 있습니다. 슈팅 가격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이 지금 환율도 안 좋은데 굳이 지금 막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꽈리 들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또 사이클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거나 얘네는 지금 금리가 그렇게 불안정한데도 아직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만에 최고 금리를 넘어서고 21년 만에 최고의 스프레드를 만들어냈는데도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지 않습니까? 특히나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기술주들이 제일 먼저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애플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120평 찍고 그래서 이 이야기 드렸죠. 폭은 짧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저희들 이야기 드리죠. 강하게 수급받고 올라온 종목의 첫 120평을 어떻게 받아준다. 그리고 그 목표치는 어떻게 양운 하단이다. 그리고 거기서 강한 종목은 어떻게 양운 상단까지 올라간다. 그러니 여기서 잡아서 반 내주고 본절을 걸든 손절을 걸든 한 다음에 내려와서 컷 당하면 버리고 끝나는 거고 컷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꺾여 내려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또 올라가면 추가로 여기서 내주고 이게 120평 매매라는 겁니다. 제가 살짝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흐름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랑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밑에 서브로 남겨둔 문장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지수를 참고해야 할 종목과 아닌 종목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수랑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수를 참고해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 시장에서 2495 아래 지지받는 자리에 왔을 때 2차 전지를 노렸던 것처럼 애플도 애플 자체만 보고서 노릴 수도 있지만 지수가 120평 찍을 때 얘를 노려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얘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20평 언저리에서 반등을 하죠. 얘를 닿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점으로 찍거나 아니면 애플처럼 살짝 이탈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시세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슈팅이라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구간에서 잡으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올라올 때 이 리바운드 폭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수랑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얘는 지수보다 어떻게 합니까? 훨씬 강한 겁니다.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아니죠. 왜? 저 갭을 아일랜드 갭으로 만들었으면 쭉쭉 치고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깨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일단 이 위에서는 매도를 맞았다는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줍니까? 차트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매수하지 마. 이미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디가 있었고 마디가 두 번째 깨졌고 세 번째 깨졌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더 가더라도 이 자리는 무조건 돌아오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매도했을 때 그렇게 손해보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갭 상승에서 이날 이렇게 때려 맞은 것은 별로 좋은 흐름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위에서는 어떻게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아마존닷컴의 갭을 이야기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이 갭만 유지해도 계속 이 구간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면 이 고점 못 넘기나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딘가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고,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 자리에서는 갭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120평균이 좀 맞물리겠네요. 만약에 내려오면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이 갭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좀 뻥 조금 더 보태면 영원히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안 깨지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어찌됐거나 얘를 지수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수와 별개로 각기 전투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지수랑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는 요렇게 갭,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요런 방식으로의 갭이 좀 만들어져 있죠. 정보 부근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 안 깨고 있으면 짧게라도 이렇게 리바운드 반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얘는 엔비디아의 갭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엔비디아 갭이 훨씬 센 거예요. 얘는 갭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메워야 될 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갭 이론에 따르면 메워야 될 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려워요. 다만 이 신고가 구간에서 신고가를 갭으로 올라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내게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지수랑 같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 어떻게 됩니까? 120평 딛고 올라가는 거죠. 물론 얘는 이 진폭이 짧기 때문에 초반에 첫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좁긴 하지만,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관차 때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 내가 테슬라 평생 끌고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내주고, 특히나 이 갭이 다시 깨졌을 때, 방금 전에 우리 구글하고 봤죠. 이 갭이 다시 깨졌을 때 어떻게? 내주고 나서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 진폭만 해도 거의 60불 50불 나지 않습니까? 본 종목이 50불 60불이면 몇 프로입니까? 20, 30%잖아요. 내가 1000주 갖고 있으면 1200주 갖고 있을 수 있고 1300주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늘 매매하기 싫으신 분, 계속 존버해서 갖고 가실 분들은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다. 왜? 여기는 사실은 변곡에 가깝고 저는 매매 자리는 이 자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자리는 매매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든지 여기서도 리바운드가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 강한 종목의 첫 120평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를 왔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팔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20%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로 성공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든 다시 올라가면 땡큐 거고, 내려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어떻게? 이 폭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도 괜찮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보세요. 빅6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지수와 같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구글은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언더퍼폼 하는 애들이 없어요, 지수를. 시가총액이 센 애들 중에 그 밑으로 볼까요? 메타도 세죠, 지금. 그 다음에 뭐 TSMC는 얘네들하고 좀 비교할 그건 아니고 ADR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얘가 언더퍼폼 그나마 했었는데 이제 위로 올라와서 눌리고 있네요. 엑슨모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언더퍼폼 했는데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 시장보다 얘네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시장은 지금 잘 나가는 섹터의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못 올라오잖아요. 계속 밑에서 빌빌 기지 않습니까? 버크셔도 올라와 있고, 존슨앤존슨은 계속 언더퍼폼 했는데 얘마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도 막 그 제가 쇼츠를 올려드렸을 때 미국 종목은 매주 수요일 날 쇼츠가 올라오죠. 이거 깨졌을 때 이거 깨져서 이거 어떡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써놔 가지고 제가 뭐 댓글 달지 않거든요. 보지도 않아요. 댓글 보지도 않고 달지도 않는데 예, 이때 그게 기억나 가지고 이때 다시 올렸어요. 예, 뭐 매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잘라야 된다고? 120평에 잘라야 된다고. 그다음부터는 뭐 제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때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가지고 먹여줘야 되겠다는 좀 애매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얘마저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은 웬만한 종목들은 밑에서 기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도 결국 시세를 내고 있어요.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의 바이오는 여전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어제 기관차 때도 이야기 드렸죠. 자꾸 위에서 비교를 하는 버릇을 갖다 보니까 내 종목이 그러니까 매수할 만하지 않나? 위에서 많이 조정받았는데라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해외의 어떤 종목들이나 섹터랑 비교해 보면 사실상 그렇죠? 말 그대로 신약 개발의 기술이 제대로 표현된 게 역사상 뭐 한 건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준다? 만만치 않은 거죠. 심지어 월마트마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이마트 생각하면 깝깝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쿠팡 많은 미국의 사학연금들이 물려 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얘마저도 고개 들고 120평 위로 올라와서 타고 가고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금융주죠. JP모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지수보다 언더퍼폼하는 애들을 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고 어려운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종목들이 지수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균형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균형을 찾는다라는 말은 일봉상의 120평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재밌는 흐름인 거죠.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수 위치는 비슷하거든요. 지수 위치는 비슷해요.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아래에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코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얘는 고점에서 별로 조정도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그 이유가 2차 전지와 반도체 때문이다. 우리 시장에 많은 비중을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은 저 에코프로 형제가 저렇게 올라오면서 혹은 그를 추종하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죠. 근데 걔네들이 올해 다 더블 이상 올라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수의 40% 이상 차지하는 종목들이 더블 이상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더블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에 준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지금 660에서 최고점으로 봅시다. 9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4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올라온 걸 감안하게 되면 40%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소 60-70% 올라가야 돼요. 지금 1200 정도 가 있어야 됩니다. 1100, 1200 정도. 1200은 조금 오버라고 치고 최소한 1000은 넘었어야죠. 근데 어떻게 된다? 아직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는 반대편 애들이 얻어맞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쟤네들은 지금 몇 종목 안 돼요. 시가 상승 종목이 한 10종목이라 그러면 이 10종목이 이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 100종목, 200종목을 때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걷어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코스닥은 이 저점 깼어요. 2차 전지만 걷어내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걷어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323 아래. 그러니 올해 시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박스라고 이야기 드렸죠. 왜냐면 시장의 주체들이 올해를 박스로 규정하고 했는데 2차 전지가 이레귤러적으로 저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박스의 어떤 상단 섹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눌러야 되니까 어떻게 그 외의 종목들을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밀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공매도들이 업틱룰 사용해 가지고 매도 호가만 바로 위에만 이렇게 세고 위에 매도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밑에 매수한 애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얘네가 퉁 치고 싹 깔고 퉁 치고 싹 깔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 아닌가요? 이거는 사기 아닌가요? 그쵸? 아니 개인들이 그렇게 합심해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좋은 거라 그러고 얘네들이 대놓고 이렇게 시세를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행위는 조작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얘는 그러니까 아니면 시가총액으로 정해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공매도는 시가총액 5조 이상의 종목에만 허용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중에 시가총액 3천억, 5천억짜리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애들이 저런 방식으로 때려맞고 있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되었거나 어떻게 된다? 냉정하게는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애들은 2차전지와 반도체이고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2차전지를 훨씬 더 선호하는 거고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내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수를 신경 쓰고 지수와 합을 맞춘다라 그러면 자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얘를 밟고 올라갈 때 반등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게 반등하겠지 그러면 무조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주도주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수가 매수할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카페에다 지수에 좋은 매수 타이밍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기관차에서 이미 2차전지 어제 이제 장비주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전전주와 그 전주에 이미 한 달 전에 이 2차전지에 좋은 매수 자리를 알려드렸죠. 근데 에코프로는 그 자리가 내려오지 않아요. 에코프로는 막말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과격한 이야기지만 미친 수급의 종목이라니까요. 그나마 이 정도 내려온 게 많이 내려온 거다. 저는 이 100만 원을 한번 깨주길 바랬어요. 왜냐면 이때도 그런 타이밍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얘는 매수를 해야지 하고 딱 그 수급의 흐름을 딱 보고서 판단하면 이미 2~3%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컷을 제가 3% 4% 이내로 잡는데 그렇게 뛰어가고 있으면 매매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을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내려왔잖아요. 30만원짜리.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했죠. 요 자리나 요 자리. 2번 자리가 오면 어떻게 된다? 영혼을 실으라고 했습니다. 전재산을 다 실으라고. 그럴 자리라고. 근데 그 자리에 오지 않고서 지수약과 1번 자리만 맞아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재밌는 거죠. 왜냐면 잘 보세요. 올해 흐름에서 2차전지만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다 밀리거나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막 중간중간에 뭐 그런 섹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엔터 3사도 올라왔고 뭐하고 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얘도 반등하겠지라고 하고 얘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반등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여전히 왕인 거고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애들은 지수가 반등해도 잘 버티고 있다가 지수가 밀리면 또다시 같이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시장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수는 그러니까 2차전지의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 그러면 지수 반등 타이밍 같이 잡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 지금 미국 시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위치는 비슷한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얘는 좀 55만 5천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근은 할 수 있는데 텐션이 너무 낮습니다. 개인들이 또 매수했나? 와 그러면 이제 10조 채우는데 얼마 안 남았겠네요. 와 9조 9,590억 그러면 400억 남았네요. 저는 처음 봅니다. 개인들이 이 단기간 안에 지금 8개월 동안 10조 매수하는 종목 처음 봐요. 이게 삼성전자처럼 뭐 400조 중에 400조 500조 시가총액 중에 10조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얘 시가총액 지금 48조인데 이 중에 지금 4분의 1인 거죠. 왜냐면 밑에서부터 매수를 들어온 거니까.
이걸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는, 물론 일반 개인들도 있겠지만 메인 주체는 일반 개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일정 특정 부티크 연합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한쪽에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뭔가를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 이렇게 단합이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자금을 저렇게 모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저것도 그것도 일정 기간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들이댄다? 예, 이렇게 쏟아붓는데 예,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포스코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은 매도의 기회예요. 지금 포스코가 좋다 나쁘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의 이 가격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 가지고 얘를 100만 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 종목을 오랫동안 매매한 외국인이든 연기금이든 뭐든 이런 애들에게는 2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예요. 그러니 얘네들은 지금 매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쟤네들을 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저거 100만 원 간다고 생각하면 "오 고마워. 우리가 다 잡아갈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쟤네들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다른 종목은 몰라도 포스코만은 그래요. 왜냐면 이때도 지수가 피크를 쳤던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그냥 살짝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코멘트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주는 아니고, 왜냐면 뭐 자주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회수는 거의 없죠. 이제 가족분들이 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코스피는 올해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그 근거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이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고점이었을 때는 우리 시장 지수의 고점이었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근거 중에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 얘가 좋다 나쁘다는, 그러니까 저도 좋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얘 무거운 얘보다 퓨처엠을 노리는 거고, 얘가 안 좋다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노릴 리가 없겠죠. 근데 좋은 거 아는데 저 장기 투자를 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는 거죠. 왜? 쟤네 평단은 지금 이 밑에 있는데. 그쵸? 이 무거운 종목이 더블 이상 올라왔어. 그러면 지금 적어도 쟤네들은 조 단위 이상으로 갖고 있을 텐데, 내가 1-2조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큰 펀드라도 수익을 1-2조씩 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한 종목에서. 그것도 내가 수천 종목을 투자하는데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쟤네들을 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 단합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글쎄요. 만약에 얘가 고점을 갱신한다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도 고점 갱신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만약에 저거 갱신하게 되면 제가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99.99%가 아니라 200% 얘네들은 일반 개인이 아닌 자금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야기가 조금 세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차전지는 120평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BM 자리를 정말 두 틱차? 두 틱차로 이 오더가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퓨처엠을 봤었는데, 퓨처엠도 이제 움직여 버렸죠. 얘네들은 지금 하나 팁을 드리면 다음 매수 자리는 이제 120평이 올라와서 120평 디딜 때가 돼야 돼요. 지금은 이제 가든 말든 얘네들 하기 그냥 나름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야기 드린 사총사, 저는 이 네 종목만 계속 노리거든요. 얘네들이 다 22평을 타버렸거든요. 반등의 목표치가 최소한 122평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없는 흐름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삼성전자가 딱 이 120평에 걸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수와 함께 볼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는 거예요. 지수보다 조금 더 액티브한 애를 노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레버리지를 들어간다라든가. 하이닉스는 어떻게 됩니까? 벙 떠있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도체는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얘네는 지금 그래 사이클 좋다라는 거 인정. 그만큼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랑 비교할 바도 아닌 거고. 그리고 상위 종목들 쭉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됩니까? 120평 언더퍼폼하고 있죠. 그쵸? 2차전지가 아무리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모호한 게 있어도 어떻게 60만 원짜리가 깨질 때마다 매도다 매도. 가장 좋은 매수 자리는 45만 원이다. 이 중간자리에서 들이대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다. 선수분들의 영역이다. 계속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언더퍼폼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받고, 삼성전자 우선주 언더퍼폼하고 있고, SDI 우선 언더퍼폼하고 있고, 얘 60만 원 맞네요. 접근할 때 됐습니다. LG화학 언더퍼폼하고 있고, 현대차 언더퍼폼.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장은 반대로 지수가 멱살 잡고 있는데, 냉정하게는 지수가 멱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2차전지가 지수의 멱살을 잡고 있고, 지수가 그나마 종목들을 멱살 잡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밑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나마 얘네들이니까 여기 버티고 있는 거지,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저쪽 밑에 이제 1조 이하짜리 종목들에 가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그나마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자꾸 바닥을 만드는 패턴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내 포트를 구성한다라 그러면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적 관점 종목들로 해서 내가 회사를 믿고 들어가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적 관점의 종목들은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저는 보통 그게 한 7대3, 6대4 정도로 선호하는데, 그 매매를 6, 7로 가져가고 투자적 관점을 3, 4로 가는 걸 선호하는데, 지금처럼 이 바닥에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때는 5대5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그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 시장에 가치 투자는 없다 해가지고. 저는 천배만배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 시장을 늘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 슬픈 일이지만 왜 우리 시장은 어찌되었거나 박스로 계속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린 이유는 모닝 브리핑 때 이제 담지 못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자꾸 다르다고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른지 대략적으로 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봤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거나 저희 모처럼 공식 개교 이제 출발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자, 천연가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30분의 흐름 먼저 볼게요. 조금 의외였던 게 요 자리가 깨졌는데 반등을 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여기서 100등방 더 내려오면 제가 노리는 자리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4.77 2.477 사실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깨졌는데 저렇게 다시 올라왔다고? 그리고 이걸 다시 버텼다고? 조금은 의아한 흐름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 이제 이번 주 만기긴 한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쓰리바닥 만든 겁니다. 쌍바닥 깨지고 나서 여기서 깨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버티고서 꼬리 달고서 금요일도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은 버틴다는 얘기고, 이때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죠. 저는 밑에 기다리지만 공격수 분들은 이 자리 한번 잡아봐도 괜찮다, 아니면 이 자리부터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면 센데 잡아야 되나? 근데 잡아서 여기를 다시 노린다고?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근데 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얘네 차월물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9월물 만기가 오는 거고, 보자. 10월물. 자, 보세요. 지금 종가가 2.54,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540이라고 하겠습니다. 540이라고 하겠습니다. 540이고 얘는 667 10월물. 그 다음 월물이 얼마냐면 3.13입니다. 그 다음이 3.625. 말이 안 되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글쎄요. 강추위를 예상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 건지 뭐 한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물론 이제 뭐 가스에도 뭐 취사용, 난방용 뭐 이런 거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가스 쪽은 난방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까지 스프레이를 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 막상 다음 월물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 내내 써먹고 있는, 체크를 해 놔야 되겠죠. 2.876이 바로 위에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지금 200틱 밖에 안 돼요. 200틱이라고 그러면 얘로 해 봤자 지금 몇 프로입니까? 8% 정도 구간밖에 안 되니까 16% 구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쪼끔은 당황스러운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는 어떻게 됩니까? 차올로 넘어갈수록 점점 박스로 수렴하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점점 좁아지는 이 진폭을 계속 노려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지금 아직 전략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9월물이, 그쵸? 9월물에서 이제는 저 계속 보던 2.310, 316, 318 이 자리가 결국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다음 월물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얘를 지금 이 자리를 축 잡는다? 아우,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습니다.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봉상으로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중기 추세 하락을 맞추고서 이제 추세를 돌려 가지고 122평에 안착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걸 그냥 믿어야 되나? 지금 이거 연결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나? 지금 이 고민들이 좀 충돌합니다. 왜냐면 뭐 가스로 올해 계속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또 먹고 싶은데, 하반기에 최소한 한 텀 이상은 들어가고 싶은데, 아, 이 박스를 믿고 들어가야 되는가 마는가 고민이 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120평 이탈 컷으로 잡는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거 이탈한다고 해서 컷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글쎄요. 저는 올겨울 추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옛 말에 따라서 뭐 우리 이번에 초복에도 비가 왔었고 말복에도 비가 왔었고, 지금 절기마다 다 비가 오고 있어요. 뭐 초복에 비 오면 겨울에, 그해 겨울에 춥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추울 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되나? 아, 그거는 조금 고민이 드는 거죠. 왜냐면 비싸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에서 한번 흔들면 빠져나올 자신이 별로 없어요. 이 이야기 좀 공감하시나요? 그럼 개빠락해 가지고 장대 음봉 하나 맞았을 때 '아씨,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래 수익을 쌓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미련 같지 않을까? 그러다가 매매가 꼬이지 않을까? 계좌가 꼬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원자재 쪽 보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은 저희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냉정히 다른 쪽에 어떤 비하면 저희가 드리는 어떤 전략부터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방송까지 해서 충분히 그 가치 이상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게다가 이번에 이제 이벤트로 해 가지고 그 가격보다도 더 낮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 그대로 이런 원자재 쪽 하시는 분들은 몇 틱만 먹으면 몇 달치 이걸 뽑기 때문에, 비용을 뽑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들리셔 가지고 저희 새로운 가족이 되셔서 또 재밌는 매매 흐름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이번 주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카페에 오셔서 가입해 두시면 아마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꼭 가입하셔 가지고, 무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셔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